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같은 꿈을 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의대 가운을 입고 똑같은 강의실에서 미래를 그리던 두 남녀. 하지만 15년 후 한 사람은 성공한 의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다시 15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 성공한 의사는 모든 것을 잃었고 바닥에 있던 그 사람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여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여러 번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무언가를 얻어가실 겁니다. 삶이 우리를 바닥으로 밀어낼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 지방 의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진 씨와 민호 씨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수진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전교 5등 안에 들던 학생이었고 민호 씨는 재수 끝에 간신히 합격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의사라는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죠. 사랑은 2학년 때 시작됐습니다. 해부학 실습실에서 같은 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3학년이 되던 해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축하했습니다. 의사 부부 탄생이네. 라는 농담도 오갔죠. 그런데 문제는 4학년 여름에 터졌습니다. 수진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은 고민 끝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젊은 두 사람은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누군가는 학업을 중단하고 육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그 선택은 거의 자동적으로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휴학계를 냈습니다. 1년만 쉬었다가 복학할게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1년은 2년이 되었고 2년은 3년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는 이미 씻겨져 있었고 저녁에 돌아오면 저녁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수진 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며칠씩 지냈습니다. 민호 씨가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요. 수진 씨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잠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의대생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교재비, 실습비, 학회비. 끝이 없었죠. 수진 씨는 자신의 교과서를 하나둘 팔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당장의 분유값이 더 급했던 걸까요? 밤마다 수진 씨는 작은 노트에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 민호 씨의 교재비. 빠듯했습니다. 너무나 빠듯했죠. 그래도 수진 씨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민호 씨가 의사가 되면 그때는 자신도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건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지만 수진 씨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희생의 늪으로 들어갔죠. 민호 씨는 본과 4학년이 되었고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진 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민호 씨가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요. 결과는 좋았습니다. 민호 씨는 국시에 합격했고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갔죠. 수진 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 맞겠죠. 민호 씨가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된 것은 결혼 후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수진 씨의 나이 37, 민호 씨는 36이었죠. 드디어 힘든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자신도 복학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면 적어도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민호 씨는 한 대학병원의 전임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입도 안정적이었고 병원 내에서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오로지 공부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결과였죠.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학회가 있다, 회식이 있다, 연구 모임이 있다. 이유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수진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호 씨의 말투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밥이 왜 이래? 집안일 좀 제대로 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복학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좀 컸으니까 나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민호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를 해?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봐. 그 말이 수진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포기한 것들이, 희생한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민호 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충전하려고 집어든 것뿐이었는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죠.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나요? 보고 싶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몇 주 동안 수진 씨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신용카드 내역, 휴대폰 위치 기록, 메시지 기록.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가졌습니다. 민호 씨는 병원의 한 간호사와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요. 대면은 어느 늦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수진 씨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호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증거 앞에서 결국 인정했죠. 하지만 그의 태도는 뉘우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신이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병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집에 오면 당신은 늘 지쳐있고 예쁘게 꾸미는 것도 아니고 대화도 안 되잖아. 그 사람은 날 이해해줘. 날 응원해줘. 수진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자신이 왜 지쳐 있는지, 왜 예쁘게 꾸밀 시간이 없는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혼하자. 당신도 이제 내가 싫을 거 아냐.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은 제대로 키울 능력도 없잖아. 그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왔는지도요. 이혼 소송은 처참했습니다. 민호 씨 측 변호사는 수진 씨를 무능력한 어머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 학업을 중단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온갖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진 씨는 법정에서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부족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겨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죠. 1심에서 수진 씨는 졌습니다. 양육권은 민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판사는 경제적 안정성과 교육 환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던 날 10살이 된 큰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가 좋아. 하지만 법은 그 아이의 마음보다 아버지의 통장 잔고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수진 씨는 무너졌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아이들 사진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이들 생각에, 자신의 어리석음에, 잃어버린 시간들에. 하지만 어느 날 수진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아이들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홀서빙, 주방 보조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목표가 생기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자 수진 씨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수진 씨는 민호 씨 측의 양육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호 씨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학원을 전전하고 있었죠. 민호 씨는 새 여자친구와의 시간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 진술서, 아파트 경비원 진술서, 학원 선생님들의 증언.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항소심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진 씨는 한 달에 2번 정해진 면접교 섭권으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꼭 다시 함께 살 거야. 그리고 마침내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권이 수진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실제 양육 의지 부족, 어머니의 양육 환경 개선, 아동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진 씨는 법정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건 수진 씨의 나이 40이 되던 해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지난 시간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챙겨주고 밤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행정직으로 취직을 했고 낮 시간에 일하면서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꿈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엄마의 힘든 시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 고생 갚아줄게.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수진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 씨는 뉴스를 통해 민호 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민호 씨가 수술 중 중대한 실수를 했고 환자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것. 소송은 민호 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민호 씨를 해고했고 의료계에서의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함께 있던 여자친구도 떠났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겠네요? 인과응보네요. 복수 성공하신 거예요. 하지만 수진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요? 저는 복수한 적 없어요. 그냥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수진 씨에게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 모두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엄마도 의사 될 수 있었잖아요.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가끔은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는 생각도 들어. 하지만 너희들이 있잖아. 너희가 잘 자라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덧붙였죠. 인생은 말이야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포기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지금 수진 씨는 45입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합니다.
큰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가 포기했던 그 꿈을 이어받은 거죠. 하지만 아이는 말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가족도 지키고 내 꿈도 지킬 거예요. 엄마가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수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것은 화려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이기는 것이 화려한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는 것이 단순히 버티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